여러분 혹시 지금 건강을 자랑하며 나는 괜찮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김정수 씨. 이분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72세 김정수 씨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50년 넘게 약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매일 새벽 약초밭을 돌보며 살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 할아버지로 불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물으면 그는 웃으며 내 생활이 답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김정수 씨의 평온한 삶도 예상치 못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난 그는 늘 하던 대로 약초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열정은 여전했지만 그날 아침 그의 몸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김정수 씨는 그날 약초밭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무리한 새벽 활동이 그의 몸에 큰 충격을 준 것이었죠. 김정수 씨의 삶을 뒤흔든 그날의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몸이 약간 찌뿌드드했지만 50년을 이어온 새벽 일과를 멈출 생각은 없었지요. 영하의 날씨는 제게 익숙한 것이었고 약초밭을 돌보는 것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두껍게 껴입고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들이 잘 말랐는지 땅은 얼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손길을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생각하며 한 발을 더 내디디려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을 땅에 짚으려 했지만 오른팔도 힘이 빠져 마치 제 몸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쓰러져 누워있는 동안 머릿속에는 약초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약초가 얼어버리면 안 되는데 장기 보관이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생각들만 맴돌았죠. 하지만 제 몸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고 입에서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게 느껴졌죠. 얼어붙은 손끝을 바라보며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것은 아침에 일어난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저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부축받아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죠. 의사가 제게 내린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새벽 활동과 갑작스러운 추위가 원인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조심하셨어야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부해왔던 내가, 아무리 힘든 날도 버텨왔던 내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렇게 무너지다니 자신에 대한 자책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른쪽 발다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새벽 일과가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더 확실해지는 현실 앞에서 제 자신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뇌졸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믿기지 않았죠. 오른쪽 팔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고 앞으로 약초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평생 건강했던 내가 왜 이런 병에 자책하며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무력감이 커졌습니다. 김정수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약초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자랑거리였던 약초가 걱정됐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밭에 가서 약초 상태만 좀 봐줘.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나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죠. 가족 아버지, 지금은 밭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김정수 씨는 가족들에게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을 보며 밭에 약초가 얼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찾아왔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연습을 하던 김정수 씨는 속으로 다시 약초밭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그 내일 아침 병실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산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을 과신했던 내 잘못인가.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병실 생활 속에서도 김정수 씨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말처럼 쉽게 따라주지 않았고 재활의 과정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샵샵샵 아파트 재활과 그 속에서의 깨달음. 김정수 씨의 재활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고 매일 반복되는 치료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중얼댔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지만 가족들은 작은 진전에도 박수를 치며 김정수 씨를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정수 씨의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걷기 연습을 하다 넘어지는 일이 잦았고 허리와 다리는 늘 통증으로 가득했지만 주위의 간호사들은 김정수 씨를 위로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포기 마세요. 이 말은 그의 의지를 조금씩 북돋아 주었죠. 어느 날 병실에 울려 퍼진 TV 소리 속에서 역경을 이겨낸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김정수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도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그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땀을 흘리며 걷기 연습을 반복하고 손가락의 감각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김정수 씨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손이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에도 김정수 씨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이 몸이 나를 배신해도 내가 이긴다. 이 다짐이 김정수 씨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재활실의 병상 사이에서 그는 고군분투하며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김정수 씨의 노력에 감탄하며 작은 변화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환자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격려 속에서 김정수 씨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비록 약초밭은 멀리 있었지만 그는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재활은 느렸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걸음이 쌓이면서 김정수 씨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샵샵샵 오파트 뇌졸중 이후의 변화와 후회. 김정수 씨는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약초밭을 돌보는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익숙했던 일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며 김정수 씨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습관이 그는 평생 지켜온 새벽 일과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약초밭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막히는 기분이었죠. 김정수 씨는 자신을 탓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조금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후에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밥을 먹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가족들이 도움을 줄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이제 내가 폐가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약초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김정수 씨는
눈을 피하며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밭이 생각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종종 문병을 와서 약초밭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위로를 들으면서도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며 김정수 씨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으로 침잠했습니다. 평소엔 단순한 일이던 물을 마시는 것조차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으니 불편했고 병실 생활은 점점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약초밭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고 내가 없으면 약초들이 잘 자랄까라는 생각이 밤새도록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김정수 씨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보다는 후회가 더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마음을 다잡아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김정수 씨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새벽 일과가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은 날씨에 새벽마다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몰랐다며 김정수 씨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새벽 5시 기상은 당연한 일이었고 춥다고 쉬는 날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김정수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걸 다른 사람들도 모를 수 있으니 이걸 꼭 알려야겠다라고요. 특히 겨울철 새벽 공기의 차가움은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무모하게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활동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야 해. 병원을 찾는 다른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김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그의 공감과 경청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봤고 나도 고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된다면 이 고통도 헛되지 않을 거야. 그는 특히 고령층에게 겨울철 새벽 운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차가운 공기, 노출이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활동하는 건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후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병실에서도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려야겠다는 그의 결심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김정수 씨의 이런 노력은 작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샵샵샵 7 고령자를 위한 건강한 아침 습관. 김정수 씨는 의사와 긴 상담 끝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을 멈추고 아침 7시 이후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활을 조정하며 몸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김정수 씨는 병실 창가로 다가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제대로 돌보는 게 우선이다라며 자신과 약속한 김정수 씨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37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밤사이 말랐던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고 이는 그의 건강 루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죠. 물 한 잔을 마신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며 천천히 몸을 돌리는 작은 동작이었지만 혈액순환을 돕는
이 루틴은 김정수 씨에게 매일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활동 시작 30분 후에 했습니다. 현미밥과 달걀, 나물 반찬으로 꾸린 식단은 김정수 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원천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김정수 씨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걷는 습관은 그에게 신선한 공기와 함께 몸을 움직이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김정수 씨는 작은 변화를 실천했을 뿐이지만 그 변화는 몸과 마음에 큰 차이를 만들어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김정수 씨는 차분히 하루 일정을 떠올리며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은 김정수 씨의 하루를 훨씬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가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대신 천천히 리듬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김정수 씨는 새롭게 터득한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김정수 씨는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약초와 채소는 그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그는 균형 잡힌 메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달걀과 나물 반찬, 따뜻한 된장국과 현미밥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점심에는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가볍게 볶은 채소에 약초를 더한 밥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간단했지만 영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먹는 구수한 약초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는 약초를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곳곳에 활용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동안 손과 발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하루의 긴장을 푸는 습관은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피로가 풀리는 동시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저녁 루틴은 단순해 보였지만 꾸준히 지켜온 덕에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지탱해 주는구나. 피로한 하루를 끝내며 자신과 대화하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점차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이어진 이런 생활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돌보는 노력과 더불어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도 가다듬는 시간이었죠. 자신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초 농사를 지으며 얻은 재료들은 단순히 그대로가 아니라 그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방은 약초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잔한 차를 마시며 느끼는 따뜻함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해줬습니다. 그 말을 담그며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속이지 말아야겠다. 그 다짐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하루하루 새로운 기대감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마을 사람들에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침 루틴과 규칙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그가 배운 가장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채워주세요. 또한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도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비결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내 몸을 위해 이제 나도 변해야겠어요. 김정수 씨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꼭 지키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습관은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습니다. 둘째는 하루에 3번의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현미밥과 신선한 채소, 약초를 활용한 식사는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된 식단이었습니다. 셋째는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이었습니다.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일은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넷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일상을 챙기는 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섯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웃는 일은 장수 어르신들이 자주 강조하던 비결이었죠. 김정수 씨는 마을 사람들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아프지 않도록 저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겁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한번 몸이 무너지면 되돌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습관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하며 하나둘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아침마다 김정수 씨를 만나 같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그의 이야기를 실천에 옮기려 애썼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건강을 만든다는 그의 조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확실한 영향을 미치며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다행이다. 이것이 그가 새롭게 얻은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시간을 통해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늦었지만 올바른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새벽 활동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따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수 씨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얻었고 조금씩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믿었죠. 작은 습관부터 지키는 일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삶에서 확실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받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소박한 루틴이 그에게 희망이 되었죠. 자연에서 얻은 약초와 채소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회복을 도왔으며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한 조언을 나누며 김정수 씨는 점차 자신의 역할이 사람들을 돕는 데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 씨는 이러한 반응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삶의 보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김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건강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김정수 씨는 건강한 노년이란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돌보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교훈을 많은 이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경 극복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결코 특별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김정수 씨는 한번 무너졌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내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